안녕하세요.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에 올렸던 해병대 공수교육 관련해서 두 번째로 좀 아찔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그 해병대 공수교육 영상에서 약간의 그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해병대 공수교육은 4주가 아니라 3주간 진행됩니다. 제가 약간 착오가 있어서 4주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병대 공수교육은 4주가 아니라 3주간 진행됩니다. 어, 그 3주차에 그 해병대 교육 공수교육 3주차에 이제 자격 강화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N235 수송기라든가 UH-1H 헬기를 이용해서 자격 강화를 3회 실시하게 됩니다. 저희 때에는 제 기억에 UH-1H 헬기로 자격 강화를 진행했던 거로 기억이 되네요. 그러니까 UH-1H 탑승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대기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UH-1H 헬기가 물론 적당한 정도의 전시에는 이렇게 다 착륙할 수 있지만 이제 그건 전시가 아니라 훈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착륙 장소가 있습니다. 그 착륙 장소에서 대기를 하면서 무엇을 하냐? 뭐 물론 일종의 그런 이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도 하죠. 막 그런 것도 하지만 강화 순서를 정해요. 왜냐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강화 순서 정하고 올라가 이제 딱 그 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양쪽 문으로 딱 뛸 수 있기 때문에 너 딱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뛰는 걸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그때 저는 3번 강화제였어요. UH-1H에 아마 최대 제가 알기로 한 6명까지 강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는데 그때는 4명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3번 강화제였어요. 그게 정해져서 이제 헬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헬기에 탑승해서 그 강화 고도까지 올라간 후에 이제 그 강화 조장이 이제 강화를 통제하거든요. 이제 강화 조장은 누구냐면 그 강화 순서대로 이제 뛰게 하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통제를 하는 거예요. 보통 CN235라든가 C130 같은 경우 이제 강화 조장이 그 그린라이트가 들어왔을 때 뭐 고리줄 걸어, 장비 검사, 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받은 다음에 강화 순서들을 이제 본인이 딱 해서 뛰는 순서들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게 강화 조장이거든요. 또 강화 조장 교육도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보통 간부들이 받습니다. 아무튼 저는 분명히 3번 강화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강화 고도가 돼서 그 헬기에서 이제 문이 열리고 이제 뛰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잠깐 전에 그 강화 조장 되시는 분이 이제 거기는 헬기 그 엔진 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일상 대화처럼 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들려요. 정말 크게 말해도 잘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신호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4번 강화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저는 3번 강화자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는 3번 강화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그분이 아니야. 네가 4번 강화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밑에서 3번 강화자로 정해서 올라온 건데 그래서 다시 제가 아닙니다. 저는 3번 강화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옥신각신한데 근데 제가 뭐 거기서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계급도 위시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뭐 나 무조건 뭐 난 3번으로 뛰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번 강화자에서 4번 강화자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1번 강화자 뛰고 2번 강화자 뛰고 3번 강화자 뛰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4번 강화자 딱 뛰었어요. 참 그 극도의 공포감 속에 딱 뛰었는데 낙하산이 딱 상계가 되면서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근데 이게 보통 낙하산이 상계가 되고 그 일정 고도에서 점점점 내려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으로 떨어져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제 낙하산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희가 강화했던 장소가 해안가였어요. 잘못하면 이제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저희가 부력을 받을 수 있는 뭐 장치도 갖고 가지만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산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기류를 만나서인지 그 낙하산이 고도가 점점 내려가서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그 일정 기류대로 쭉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그 약간의 조정 가능합니다. 그 오른쪽 뭐 왼쪽 이렇게 해서 살짝 하면 이렇게 그 낙하산이 돌아가서 뭐 이렇게 그 바람을 이렇게 몸으로 맞게 되면 이제 그 바람 때문에 이렇게 쭉 흘러서 그 땅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 아찔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그때 제가 그 생각도 한 번 했어요. 이거 그냥 준낙하산을 분리하고 그 하늘의 백장미라고 하는 그 보존낙하산을 펼쳐야 하는 것인가? 근데 그러기엔 제가 너무 경험이 없었죠. 제 공수교육 받고 두 번째 강화자인데 그렇게 할 정도의 실력은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후를 타고 쭉 계속 날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의 강화가 돼야 사실 성공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전시에 그 강화 지역에 정확하게 투입이 돼야 작전을 펼칠 수 있는데 그 강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투입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정말 그 적이 매복하고 있는 곳에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그 원하는 그 강화 지역에 강화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거기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날아간 겁니다. 원래는 정상적이면 그 해안가 모래사장 부근에 강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날아갔죠. 정말 정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무섭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근데 이상한 건 정말 안 내려가요.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밖에서 뭐 어떤 뭐 놀이기구를 타고 있고 그러면 뭐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이기구가 아니잖아요. 훈련이고, 그리고 당연히 낙하산은 그 땅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안 떨어지고 일정 고도에서 계속 날아가니까 너무 겁나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제가 뛰어내려야 되는 그 강화 지역 해안을 지나서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점점. 근데 이제 이게 잘 보세요. 해안에 떨어지게 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접지를 좀 하게 되면 크게 뭐 문제는 없겠지만 산 같은 경우는 경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또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데는 그 나무에 만약에 낙하산을 타고 가다 그 떨어지는 속도가 좀 일정하게 있어요. 그게 보이기에는 천천히 내려온 것 같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나무에 부딪히게 되면 잘못하면 뭐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어디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또 보면은 그 훈련 받을 때 수목상 착륙 준비라고 있어요. 자세가 이렇게 눈하고 이렇게 얼굴을 좀 가려주는 건데요. 이런 수목상 착륙 준비가 있는데 저는 일단 그걸 했습니다. 점점 나무 근처로 가면서 고도가 내려가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조종을 해서 거기 빠져나오고 그럴 상황도 안 되고 점점 이제 고도가 거기서부터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배운 훈련이 있으니까 수목상 착륙 준비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나무가 우거진 그곳으로 떨어졌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게 나무에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산이 경사가 됐으니까 뭐 접지라는 걸 하기도 아마 어려웠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땅에서 딱 1m 정도 떨어져 갖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낙하산이 쭉 내려오면서 그 낙하산 펴져 있던 게 이제 나무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산줄 쭉 밑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2m 정도 떨어지게서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털끝 하나 안 다치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순간이고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한참 전에 일이니까 편안하게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저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막 그런 생각도 했고 이거는 살아도 정말 나 정말 크게 다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랑 같이 뛰어내린 그 강화자들은 다 해안에 떨어져서 정상적으로 내려갔는데 저는 계속 날아갔으니까요. 얼마나 제가 겁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 공수교육 처음 받고서 자격강을 2회째 때 그런 일을 겪었으니 정말 겁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그 나무 사이에 떨어져서 있는데 이제 그 지상에는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해병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안에 해안가에 바다에 떨어지는 그런
인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일들이 좀 왔습니다. 근데 와서 다 하는 말이, 야, 너 정말 정말 행운이다. 너 어떻게 정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는 나무에 부딪히거나 그러는데 전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낙하산도 다행히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정말 사뿐히 딱 걸려서, 예, 땅 위에 딱, 예, 이렇게 내린 거죠. 그쵸? 정말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참, 지금 돌아보면, 군대에서 하는 훈련이, 전 영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전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사실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장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긴장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너무 긴장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긴장을 내려놔도 문제인 거죠. 예. 또 오늘 때 제가 또 군대 얘기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약간 또 흥분이 돼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삶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참 어린 나이였지만 뭐 21살, 예, 그 나이였지만 아, 이 삶을 참 모르는 거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자격 강화가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수료식도 하게 되고, 이제 그 자격 강화 마지막 날 이제 3회가 끝나게 되면 그 공수교육대에서, 그러니까 착용하고 있는 헬멧, 예, 전투모, 그러니까 거기에 막걸리 따라서 줘요. 근데 그러니까 3회에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축하주의 의미죠. 근데 그게 또 그렇게 달고 맛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먹는 편인데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술을 못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못 먹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자격 강화 3회를 마치고서 또 이렇게 먹게 되는 거라, 예, 맛있었습니다. 참 뭔가 뿌듯함, 또 뭔가 그 해낼 때는 성취감, 또 그런 가슴 찡함으로 먹었던 그 막걸리 맛, 지금은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군 생활 얘기를 들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쩔 계속 날아감, 그 아찔했던 순간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순간을 지나고 지금에 살아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추억으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할 일 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가만히 돌아보면 참 감사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 예, 바로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다 보면 또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언제나 웃는 일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